우리 트윙클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가 방광암에 걸리셨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납입이 면제돼서 더 이상 보험 납입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유사암이나 이런 건 나중에 청구할 수 없나요? 암보험은 소멸되는 건가요? 라고 해서, 이거 트윙클님 좋은 질문 하셨어요. 어찌됐건 암에 걸리면 보험료 납입 면제 사항에 해당이 되는 보험들은 최근에 많이 있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50% 또는 80% 이상 후유 장애일 경우에만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50% 또는 80% 이상 후유 장애는 말할 것도 없고, 암, 뇌졸중, 뇌혈관, 헌혈성,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 말기간경화 몇 가지들인데 그 중에 해당이 딱 하나만 돼도 전체 보험료가 납입 면제가 되는 게 최근에는 많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방광암에 걸리셨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가 납입 면제되는 거는 맞으나, 이후에 유사암 같은 경우에 유사암이나 또 소외감 이런 거 걸리게 되면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만약에 암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 사유가 있는 보험이고,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암 진단 특약 으로 만약에 되어 있었고 그 밑에 유사암 특약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방광암에 걸렸기 때문에 암 진단비는 소멸하지만 밑에 유사암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예전 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암 진단 특약 안에 보면 유사암이라 그래서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해당이 됐을 때는 10% 또는 20%만 지급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 이거는 일반암 진단비 안에 그게 유사암이 포함이 되어 있는 암 특약이 있거든. 이럴 경우에는 지금처럼 방광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 소멸입니다. 유사암을 못 받아. 유사암을 받을 수 있는 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죠. 그 경우 하나밖에 없어. 암 진단비 밑에 유사암 진단비가 특약으로 별개로 존재할 때, 요때는 유사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으나 암 특약 안에 가로치고 유사암이 들어간 거는 같이 소멸해버린다. 아셨죠? 트윙클님?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지. 강나영님, 엄마가 갑상선암 의심되어 세침 검사하고 결과가 되는 중입니다. 혹시 진단받고 림프절, 다른 장기에 전이가 발견되면 일반암으로 진단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지금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세침 흡인 검사예요. 이걸로 일단 진단을 해서 만약에 갑상선암이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갑상선암 진단비, 이거는 아까 암특약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게 바로 소외감으로 들어갑니다. 유사암 또는 소외감으로 들어가 있어서 10% 또는 20%만 지급받고, 이게 유사암으로 따로 되어 있다 그러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받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단 받긴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림프절을 통해서 만약에 전이가 되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반암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 일반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재발암, 원발암, 전이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원발암이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이 있었는데 이게 확실히 전이가 된 전이암이다 그러면 일반암 진단비 못 받아요. 단 폐암하고 나중에 위암인데 이건 전이암이 아니다, 이건 어차피 질병 분류 코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전이암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받는 거고, 전이암일 경우에는 못 받습니다. 그 전이암이 아니라고 확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상선암 진단비 받았으니까 유사암은 못 받는 거고,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후에 만약에 고해감으로 또 새롭게 나왔다 그러면 고해감 진단비 들어가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몇 살 때 들어야 되나요? 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간병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젊었을 때보다는 좀 이렇게 나이가 조금 있을 때, 그때 가입하는 거를 저는 강력히 추천한다. 한 50대가 좀 넘어갔을 때, 알겠죠? 이미 애들은 다 이제 컸고 애들도 생활이 바쁘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몸이 아팠을 때 애들이 와서 간병인 한다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도 다 자기들의 본업이 있잖아, 그쵸?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간병인 지원 특약을 넣는 게 좋지, 20살 때부터 간병인 지원보험을 넣는다? 이거는 아니 옳시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권다님 아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자, 간호다님, 55세 중년 여성입니다. 암 진단비는 8세 만기 2천, 90세 만기 3천이 들어있고 부족한 거 보충하기 위해서 2대 진단비 뇌졸중 허혈성을 넣으려고 하는데, 비갱신 20년 납, 30년 납, 5년 갱신 중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자, 일단 20년 납, 30년 납 중에는 일단 제 말씀대로 20년 납을 무조건 하시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는 제 지난 방송마다 나와 있어요. 20년 납입으로 해서 90세든 100세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매 5년마다 갱신을 시켜서 100세까지 자동갱신하게 할 것이냐 라는 요 기준은 뭐냐, 여유가 되면 20년 납 90세든 100세 만기로 하시면 안 되고, 당장에 있어서 여유는 많지 않다. 그러나 암이나 뇌혈관, 뇌졸중, 허혈성,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좀 두껍게 보장을 받고는 싶은데 여유가 많지 않으면 5년 만기 5년 납 갱신형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
갱신형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비갱신형으로 들어갈 것이냐는 매월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에 대한 여유가 충분하면 비갱신,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갱신형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알겠죠? 은간하다님?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20년 납입 좋습니까? 30년 납입 좋습니까? 이거는 아예 논의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짧게 20년으로 해버리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30년 납입을 했다가 중간에 쭉 내다가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아서 실효 또는 해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혜택을 못 받는다. 근데 10년 또는 20년 납입으로 짧게 끊어놨다가 보험료 다 내면 그 이후에는 보장만 받으면 되는 거고 이후에 망하든 신용불량자가 되든 아무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 기간을 길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설계사들은 납입 면제 요건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30년 납입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따위 식으로 따지면은 100세까지 계속 내는 전기납이 있어요. 100세 보장 100세까지 내는 걸로 무조건 해야지. 근데 그 새끼들한테 그거 하라 그러잖아. 안 합니다. 그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월보험료가 적으니까 수당이 없거든. 그거는 알겠죠? 보험 설계사들은 머릿속에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그런 설계사들 말에 농락당하지 마라. 초특급 말 들으세요. 은간호다님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CC님 안녕하세요. 고해감 전이암 경력 있으면 실비 암보험 건강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라고 했어요. 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년이 지나면 고지 의무 고지 대상은 아니나 중요한 건 과거에 가입한 암보험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으면 이거는 일반 보험은 가입을 못하세요. 무조건 유병자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입할 수는 있으나 일반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일반 보험은 안 되고 유병자 보험밖에 안 된다. 알겠죠? CC님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쌈바보이 화재보험은 몇 년 만기가 합리적일까요? 라고 했어. 일단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뭐 100세까지 가고 하는 게 없으니까 짧으면 5년, 뭐 길면 한 뭐 10년, 뭐 20년 정도까지도 있는데 그냥 화재보험은 그냥 짧게 하는 게 만기 끝나고 중간에 뭐 가제도구가 바뀌었다 그래서 다시 재가입하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똑같은 보장 내용으로 가는 거니까 짧게 하되 가장 합리적인 건 뭐다? 적립보험료를 넣지 말고 가입해라. 순수 보장성으로 해서 5년 만기 5년 납하면 보험료 한 12,000~13,000원 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가입을 해야지 보장보험료 12,000~13,000원에 적립보험료가 487,000원 8,000원 들어간단 말이야. 그 말 뭐냐? 적립보험료 487,000원 8,000원에 대한 수당도 그대로 떨어집니다. 설계사한테. 화재보험은 딴 거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적립보험료를 넣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쌈바!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영조님 안녕하세요. 자필 설명을 안 한 경우 3년 이상이 지나도 강제 해지하면서 설계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설계사한테는 책임은 이건 나중에 이제 보험사고가 났을 때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자필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강제 해지당한다? 그렇진 않아요. 자필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완을 하면 됩니다. 자필 설명 해달라고 알겠죠. 단! 자필 설명을 하지 않은 게 명백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다. 사망보험금은 10원 한 장 안 나갑니다. 알겠죠? 그거는 설계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보험사는 싹 빠진다. 알겠죠? 아이 그렇습니다. 우리 영조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냈던 보험료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그거를 설계사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면 본사에다가 자필 서명 미이행으로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하면 100% 다 받습니다. 왜? 이거는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조님 아셨죠? 우리 차리TV님 보험 갈아타기 전에 초특급님이 바로 예약하지 말고 어찌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쭉 유지되는 보험이 있었어. 25살 먹은 여잔데 17, 18때 종신보험 30만원짜리를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차피 안 맞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롭게 가입을 하면 암에 대한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거야. 새로 가입한 보험에 있어서 3개월 사이에는 암 진단비를 못 받습니다. 암 진단 자금을 못 받는단 말이야. 어린이 보험은 받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일반 보험을 놓고 봤을 때 성인 보험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 이거예요. 암 진단비는 3개월에 대한 면책기간이 있어. 그러면 기존 보험을 해약을 하고 새롭게 가입한 상태에서 2개월 후에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10원 한 장 안 나옵니다. 그럼 암특약은 소멸해버린단 말이에요. 암진단 특약은. 따라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기존 보험 같은 경우는 바로 해약하지 말고 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은 이번 달에 납입하지 않으면은 다음 달에 납입하지 않으면 다 다음 달 앞으로 2개월 후까지는 그대로 보장을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3개월째 미납한 지 3개월째가 되면 그때 실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2달 이상 신규로 가입을 해도 2달 이상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해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존 보험은 새로 가입할 때는 절대 해약해서는 안 되고 새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2달 동안은 보험료 안 내고 3달째 실효가 떨어지게 해야 된다.
그럼 초특급님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거는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것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매달 만약에 30만원씩 월 보험료였었다라고 하면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거는 12만원씩 보장 보험료밖에 안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도 2달 또는 3달 동안은 유지시켰다가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 있어서 암에 대한 진단비가 면책기간이 끝났을 때 그때 해약을 시키면 되는 거다. 찬이TV님 알겠죠? 아유, 이런 거는 초특급한테 들어야 된다. 아유, 그렇습니다. 보험 해지하는 거랑 실효시키는 거랑 환급금은 같은가요? 라고 했어요. 실효시킨 후에 해지하면 환급금은 조금 떨어져요. 미소천사님 엄청난 질문이야.